안녕하세요, CDM입니다. 알파7 마크4, AX100, GV1 등 다양한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충전해야 될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충전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필요한데요. 충전할 때마다 필요한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충전기로 다양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충전기인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브로9 충전기입니다. 이 앞에 표지에 나오지만 이 충전기 이용해서 다양한 충전기들을 꽂아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위한 크래들은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4구짜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측면 부분에 크래들을 끼우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착 붙이면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USB-C 포트를 이용합니다. 브로9 사이트에는 이렇게 충전기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USB-C 포트가 2개, USB-A 포트가 1개 있는 이런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GAN 기술을 이용해서 지라갈륨이죠. 그래서 크기를 많이 줄여놓은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USB-C 포트를 이용해서 45W 충전이 가능한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가능하면 45W 이상급의 충전기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기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충전기 쓰시면 아무래도 충전이 좀 느리게 되겠죠. 브로9 4구를 지금 연결을 시켜 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PD,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본 어댑터가 전력 소모량이 있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두면 한 1.2W 정도 전력을 소모하고요. 만약에 전원선을 뽑게 되면은 기본 어댑터가 한 요 정도 전력 소모량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에 맞게 여러가지 크래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배터리에 맞게 충전 크래드를 한 개씩 늘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크래들이 많아지면 관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 이렇게 올려서 자석처럼 이렇게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홈에 맞추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2개도 단자가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FV100용은 이게 아래쪽에 붙지를 않아요. 아래쪽에 자석을 생략해놔서 그런 건데 앞쪽 부분만 단자가 붙으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이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드릴게요. 각 배터리를 크래들에 이렇게 끼우고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양에 맞춰서 꽂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붙이면 됩니다. 충전은 너무 쉬운데요. 배터리 꽂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자석으로 달라붙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바로 충전이 시작되고요. 만약 다른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다면 분리하고 또 다른 배터리를 가져서 붙이면 또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브로9 충전기는 볼킷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전원은 처음에 20V 들어옵니다. 근데 배터리는 종류도 다양하고 전압도 다양한데요. 그 전압을 각각 다 맞춰서 통신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원 핀이 2개라서 각 전원에 맞게 그냥 전원만 공급해서 이 배터리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설명을 보니까 각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원이 거의 다 공급됐을 때는 이제 전류량을 좀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제 안정적으로 충전되도록 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배터리랑 통신도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통신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이게 수명도 늘리면서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배터리가 지금 얼만큼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는 지금 많이 충전되어 있어서 지금 한 칸만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이제 맨 왼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충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얘도 그렇고 얘는 지금 완전 다 없어졌다가 지금 올라가죠. 그럼 배터리가 좀 많이 충전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듀얼 충전기도 많고 해서 굳이 이런 충전기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USB 케이블입니다. 좀 연결해 놓고요. 배터리를 한 개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은 이제 이게 충전될 때 얼만큼 전력을 사용하는지가 표시가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연결해 보니까 각각 연결되는 거 부분마다 10W 정도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듀얼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연결했을 때보다 2개 연결하면은 충전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 연결했을 때만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근데 이 제품은 여러 개를 연결해도 최대 40W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10W씩 보내서 40W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죠.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하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100W 출력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인데 이걸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고 있는데 유선 충전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에서 40W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조 배터리 이용하셔도 충분히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외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충전을 한참 시키고 있는데요. 발열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상단 부분은 열이 거의 없고 아래 부분에 지금 열이 조금 보이는데 아래쪽 측면 부분에 65도 정도로 지금 보이네요. 지금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보면 네, 지금 가장 높은 온도가 지금 100도 근처까지도 지금 나오네요. 107도 이렇게 나오는데 안쪽 부분에서 지금 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에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무늬가 들어가 있고 통풍구도 좀 여러 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열 때문에 문제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던데 네, 열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게 이렇게 많은 전력을 이용하는 기기들은 발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0W로 충전되는 기기들도 많이 썼었는데 그런 제품들도 발열이 높아질 때는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뭐 사용하면서 뭐 다운된다거나 충전기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충전기 성능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MPFG100 배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정품이고 한 개는 나이트코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이트코어 충전기에 이용해서 지금 두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입력되는 충전기의 값을 보면은 한 14W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W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숫자가 더 높게 충전될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낮게 충전이 되는데 브로나인에 연결시키면은 배터리 체크를 하고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보면 14W는 바로 넘어가고 지금 21W, 네, 22W, 20W를 넘어가는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10W는 적어도 충전이 된다는 뜻인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두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 충전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충전을 합니다. 브로나인 충전기는 배터리의 충전량을 확인해서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불량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제가 정품 배터리와 호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호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MPFV100 충전기가 있고 이건 정품이고요. 이거는 호환용 배터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정품 배터리는 3410mAh이고요. 호환 배터리는 더 가벼운데 4500mAh예요. 딱 봐도 뭔가 수상쩍죠. 더 가벼운데 용량이 더 큰 게 좀 이상합니다.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사용 시간은 길게 찍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가는 것 같아요. MPFG100 배터리도 있는데요. 이건 정품이고 이건 나이트코어에서 나온 호환용 배터리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제품이거든요. 용량은 2280mAh, 2250mAh로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정품이 오히려 용량이 좀 더 커요. 근데 둘 다 들어보면 둘 다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할 것 같고 얘는 차이가 확 날 것 같은데 일단 사용을 위해서 이 배터리를 잔량을 완전히 거의 다 떨어뜨렸어요. 이제 충전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붙여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면 용량에 맞춰서 다 숫자가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이 캠코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 1% 정도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1%도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전력이 좀 빠진 상태로 실제 효율은 조금 더 떨어져서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정품이고요. 이쪽은 호환 배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없는 그런 배터리인데 가벼운 게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충전된 걸 보면 얘는 2521mAh가 들어갔고 얘는 1381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새 거거든요. 호환 배터리 중에 더 새 건데 실제로는 이제 전력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얘가 실제 촬영할 때는 4시간 촬영 가능하다고 찍히는데 실제 녹화를 눌러보니까 1시간 조금 넘게 촬영되고 배터리를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배터리의 상태 그리고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호환 배터리의 품질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FG100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정품이고 이쪽이 나이트코어 제품인데요. 나이트코어도 이름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두 개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둘 다 이제 배터리 이제 충전을 하라고 건전지 모양 뜰 때까지 배터리 떨어뜨렸었거든요. 근데 충전해 보니까 얘는 1647까지 들어가고요. 정품은 나이트코어는 149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긴 나죠. 굳이 따지면은 정품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은 나이트코어가 만약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뭐 나이트코어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할 때 좀 아쉬웠던 게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터리 잔량을 다 떨어뜨리면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배터리가 예를 들면 10%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충전한다고 치면 그 10% 남았을 때 용량 합산해서 충전한 양을 합산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얘는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입력된 값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충전기 보면 이제 처음 연결했을 때 원래 남아있는 용량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충전의 표시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충전기 또 아쉬웠던 게 충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얼만큼 충전했는지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거 표시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굿, 배드 표시가 되고 이제 이전 용량도 표시되고 남아있는 용량도 표시돼서 합산돼서 출력이 딱 되면은 이 화면에 딱 멋지게 표현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배터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맞춰서 충전기를 계속 늘리는 거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본체 하나만 구매해두면 크레들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배터리에 맞게 확장시켜서 쓸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꽂고 빼고 마음껏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의 장점으로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카메라를 바꾸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충전기 뭐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제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